오늘 소종섭의 시사쇼는 먼저 김병기 민주당 전 원내대표와 관련된 윤리심판원 얘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공천 헌금 수수 의혹, 2명의 이제 지역구 구의원들로부터 3천만 원 정도를 받았다, 이런 의혹을 받고 있죠. 그리고 공천 헌금 수수 묵인 의혹도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강선우 의원이 관련해서 김경시 의원으로부터 받았다는 그 공천 헌금 의혹 1억 원 관련된 부분을 묵인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지금 민주당 일각에서는, 그리고 민주당 지도부 쪽에서는 이 김병기 의원의 자진 탈당을 상당히 강하게 압박을 했습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어제도 얘기를 했었죠. 윤리심판원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다. 만일 회의 결과가 다른 쪽으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예상 제명과는 다른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당대표가 비상징계를 할 가능성도 열려있다. 비상징계, 당대표가 그냥 최고위 의결을 거쳐서 직권으로 제명 조치를 하는 그런 거죠. 그 가능성도 열려 있다. 그러면서 김병기 의원 본인이 스스로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했던 그 애당의 길, 그 당을 사랑한다는 그 길이 무엇인지 고민해 봐라, 이렇게 수석 대변인이 얘기를 했습니다. 자, 현재까지 제기된 김병기 의원과 관련된 의혹들 전부 이게 한 13가지 정도 됩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13가지 의혹에 지금 고소고발된 게 23건이다라고 민주당에서 밝혔습니다. 이 정도로 지금 여러 가지 의혹들이 그동안에 계속 쏟아졌고, 관련된 이 법적 고소고발건도 23건이라고 밝혔으니까 이게 뭐 참 간단한 문제가 아닌 거죠. 먼저 공천 및 정당활동 등과 관련해서 보면 공천원금 수수 묵인, 이게 이제 강선우 의원이 김경시 의원으로부터 1억 원을 받았다, 그리고 돌려줬다. 뭐 아직 사실관계는 좀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봐야 됩니다. 어쨌든 1억 원을 받았다. 그래서 강선우 의원이 김병기 원내대표를 만나서 살려주세요라고 얘기하는 녹취록이 공개가 됐지 않습니까? 이것을 그 당시 공관위 간사를, 서울시당 공관위 간사를 김병기 의원이 맡고 있음에도 그 다음 날 김경시 의원이 단수공천된 그 배경, 그것을 그냥 묵인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죠. 이게 지금 상당히 김병기 의원 관련된 핵심적인 의혹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헌금을 수수한 의혹, 공천 헌금을 받은 것 아니냐. 이것은 이제 지역구에서 구의원들 2명으로부터 3천만 원 정도의 공천 헌금을 받은 의혹이 있다라는 그 부분이죠. 이 2가지, 위에 2가지가 지금 뭐 돈과 관련해서 김병기 의원에게 제기된 핵심적인 의혹이고, 이것이 가장 어떻게 보면 파괴력이 크고 좀 의혹의 수준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이 질이 좀 뭐 중대한 그런 의혹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나서 공천헌금 관련 탄원서, 이거 당에 내는 거, 그걸 뭐 무마했다, 자신이 가져갔다, 이런 얘기도 있죠. 텔레그램 대화 내용 무단 탈취했다라는 거, 또 가족과 관련해서도 뭐 숱하게 정말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장남, 차남 편입학 관련된 의혹, 국정원 관련된 뭐 의혹, 또 배우자가 업무 추진비를 동작구의 부의장 것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라는 의혹, 이거 경찰에서 혐의 없음으로 처리했지만 여러 가지 의혹이 많이 있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또 뭐 증거인멸 의혹, 이런 것들도 쭉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대한항공에서 호텔 숙박권, 고가의 호텔 숙박권을 수수했다라는 거, 이건 뭐 김병기 의원이 유일하게 좀 인정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이죠. 쿠팡 대표와 뭐 수십만 원대 고가 점심을 먹었다라는 이 부분도 제기가 됐죠. 또 뭐 여러 가지 병원 진료 특혜 의혹 등등, 어쨌든 이게 지금 김병기 의원과 이 보좌진, 자신을 보좌했던 보좌진과의 어떤 다툼 속에서 이런 부분들이 나오다 보니까 속속들이 그때 이제 보좌진과 회의했던 거, 뭐 심부름 시켰던 거, 문자 보냈던 거, 이런 게 이제
쭉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의혹의 가지수가 그냥 쫙 하면서 김병기 의원이 상당히 곤란한 상황에 처한 거고, 특히 첫 번째, 두 번째 그 공천헌금 받았다는 것과 공천헌금 강선우 의원 받은 그 부분을 무마했다라는 의혹, 묵인했다라는 의혹, 이것이 이제 최근 민주당의 이 강선우 의원 이 공천헌금 수수 의혹과 함께 제기가 되면서 상당히 이 민주당의 이미지가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에 대한 이 지금 윤리심판원의 징계 논의, 이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 김병기 의원은 어쨌든 그동안에 일관되게 사실무근이다라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지난 5일 그 뉴스토마토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가지고도 그때도 사실무근이다, 모든 의혹을 부인을 했었죠. 진작에 이제 공개적으로 그 당시 인터뷰를 하면서 당에서 제명을 하더라도 자신은 탈당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김병기 의원이. 이 당에서 뭐 그때만 해도 뭐 제명 이런 것들이 얘기되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는데, 본인이 먼저 제명을 한다고 하더라도 나 당 안 나간다, 어쨌든 민주당 나는 울타리 안에서 버티겠다, 있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이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탈당을 주장하는 흐름도 거셉니다. 당의 이미지가 점점 손상되고 있고, 이게 지방선거의 악재이기 때문에 지금 새롭게 막 지방선거에 드라이브를 걸어야 될 이 시기에 지금 공천헌금에 발목이 잡혀 있는 거니까, 당사자인 김병기 의원이 탈당을 해서 다시 다 무고하다면 그걸 밝히고 나서 들어오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당사자 입장에서는 이게 한번 탈당하면 다시 이제 복당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쉬운 일은 또 아닌 거죠.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김병기 전 원내대표로서는 이제 정치 생명을 걸고 이걸 어쨌든 민주당 울타리를 끝까지 부여잡고 가겠다라는 것을 지금 분명히 하고 있는 겁니다. 김병기 의원 국회의원 제명을 하더라도 이게 최고위를 거쳐서 의총에서 제적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이것도 사실은 간단치가 않은 부분이죠. 그러니까 뭐 윤리심판원에서 제명 결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의총에서 제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또 고개를 또 넘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김병기 의원은 원내대표를 맡았기 때문에 어쨌든 핵심 당직, 당대표, 원내대표, 투톱 아니겠습니까? 정당에서 투톱 중에 하나인 원내대표를 맡았고, 그리고 이른바 친명 인사입니다. 그리고 그냥 친명 인사가 아니라 지난 2024년 총선에서 이른바 비명 학살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실 텐데, 그 비명 학살을 주도한, 내용적으로 그걸 주도했던 그런 인물로 알려져 있죠. 그만큼 이제 이른바 친명 그룹 내에서의 역할이 있는 거고, 과거에 또 한 그런 자신의 공이 있다라고 김병기 전 원내대표는 생각할 수가 있겠죠. 막 그런 것들이 지금 당을 안 나가고 끝까지 버티겠다라고 김병기 의원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이유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각에서는 뭐 김병기 의원이 국정원에서도 근무했고 여러 가지 이제 당에서 중요한 역할, 그런 뭐 비명 행사 포함해서 공관위 간사도 하고 또 원내대표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을 했기 때문에 국회의원들과 관련된 많은 어떤 비밀스러운 그런 것들을 김병기 의원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지금 버티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러한 관측도 지금 정치권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중첩돼 있다고 봐야 되겠죠. 김병기 의원으로서는 한번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기가 쉽지 않다라는 현실적인 그런 이유, 그동안에 자신이 했던 역할, 이런 것이 그야말로 이재명 정부에서 자신이 정치적으로 꼽힐 수 있는 시기인데 완전히 오히려 당을 나가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나가게 되면 정치적으로
끝이다. 어떻게든 버텨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 또 뭐 어떤 갖고 있는 카드가 비밀스러운 카드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부분도 또 작용을 한다면 이렇게 한 서너 가지 이유 가지고 끝까지 버티겠다. 지금 그러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민주당으로서는 빨리 이제 내부 전열 정비를 마치고 지방선거 관련된 흐름으로 이 전반적인 분위기를 좀 이렇게 터닝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인데 이게 지금 최고위원 보궐선거도 끝났지 않습니까? 원내대표도 뽑았고 그렇다면 이때 분위기를 일신해서 지방선거를 향해서 전진하자 이렇게 이제 가야 되는데 지금 이 공천 헌금 문제, 공천 헌금 의혹 이것에 발목이 잡혀 있는 이걸 빨리 털어버리고 싶은 거죠. 요즘에 이제 정청래 대표는 주 2회 이 현장 최고위원회를 정례화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현장, 전국의 현장이 있는 곳에 가서 거기에서 어떤 이 당의 움직임을 좀 유권자들과 호흡하는 결국 이제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을 쫙 도는 일정, 현장, 핵심적인 현장 중심의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 이렇게 이제 컨셉 자체를 그렇게 좀 바꾼 거죠. 그리고 이제 한병도 원내대표도 빠른 어떤 사법개혁, 검찰개혁 등등을 얘기를 했지만 최근에 정청래 대표의 입에서도 물론 그런 얘기도 좀 나오지만 과거보다는 빈도수가 줄었고 조금 이제 민생 얘기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제 메시지의 결을 달리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국민의힘에 대한 공세 그리고 지역 균형 발전, 대전 충남 행정통합이라든지 광주 전남 통합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제 메시지를 많이 내고 있는 거죠. 이 13개 의혹들 윤리심판원에서 이제 징계를 할 때 시효가 좀 있습니다. 시효가 당규 7호 17조에 보면은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징계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3년이 지나면 징계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이 공천헌금 수수 묵인 의혹, 강선우, 김경 시의원 관련된 이 부분, 그리고 공천헌금 수수 의혹, 이게 다 이제 2020년, 2022년 요때 일이란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3년이 지난 거죠. 예, 3년이 지났기 때문에 현재 민주당의 이 당규상으로 본다면 징계 시효가 지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법규를 들어서 내부에서도 이게 기본적으로 좀 징계하는 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소지가 좀 있는 거죠. 물론 다른 내용들 그 3년 안에 든 내용을 가지고 징계를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또 징계 수위나 이런 것에도 좀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이 문제를 또 어떻게 해결할 건지 그 부분도 좀 주목이 됩니다. 지금 민주당 당규상에 보면은 성범죄에 대해서는 시효가 없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징계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거. 이것이 또 하나의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러한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민주당으로서는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해야 한다라는 그것이 이제 큰 하나의 대명제죠. 거기에서 걸림돌이 되는 것들은 치우고 가야 된다. 그게 누구든 간에 어쨌든 그건 중요하지 않다. 이러한 흐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병기 의원도 지금 버티고는 있지만 버티는데도 좀 한계가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점점 이제 당에 부담이 된다라는 목소리가 커질수록 김병기 의원이 받는 압박감도 상대적으로 더 커질 수가 있죠. 일단 본인은 제명하든 뭘 하든 나는 여하튼 당에 남는다라는 그런 의지를 표명을 하고 있지만 거기에 과연 뜻대로 될지 지켜봐야 됩니다. 만약에 그런 부분이 여의치 않게 계속 당에 남아있는 상황이 되면 국민의힘의 공세가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당내에서도 그와 관련된 잡음이
계속일 가능성이 있죠. 이게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